뜨겁고 덥게 해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을 높이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따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 따뜻하게입니다. 반신욕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해도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직접 씻기는 영상을 업로드 했고요. 반신욕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은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물 온도입니다. 100% 정답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곳이니 참고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 통목욕과 반신욕의 기본은 물 온도인데요. 온도계를 매번 재면서 목욕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손으로 온도를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략적으로 안내해드리는 온도는 38에서 41도 정도입니다. 저도 온도계를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손으로 물을 휘저었을 때 따뜻한 물 온도로 목욕을 시켜 주었어요. 여름에도 물 온도는 따뜻하게 유지해 주었고요. 반신욕 할 때는 목욕 온도보다 조금 더 따뜻하면 좋아요. 두 번째는 워시 사용입니다. 신생아 때는 워시 사용 없이 목욕을 시켜 주었고요. 이유식 시작하고부터는 소고기를 먹으면 입 주변과 손이 미끌거려서 워시 사용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2, 3일에 한 번꼴로 워시 사용을 해주었고, 워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아이가 청결하지 않거나 냄새가 났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습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오일 성분이 없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없이도 몸이 미끌거리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아토피가 좋아졌다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고요. 화땡 어플에서 나쁜 성분이 없는 제품들을 골라서 사용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욕 시간입니다. 시간은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 아기는 반신욕을 7개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따뜻한 물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크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19개월이 된 지금도 따뜻한 물을 받아주면 욕조에 앉아서 잘 놀아요. 반신욕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이가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땀이 나고 반신욕 효과를 보는 날도 많았어요. 처음부터 시간을 길게 하고 온도를 높이기보다는 목욕물에서 목욕 시간을 좀 늘려보시거나 아이가 적응한다 싶으면 시간을 서서히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키우면서 자는 동안 땀도 많이 흘리고 진물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침 저녁으로 통목욕을 시켜주었고 반신욕은 주 2, 3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주 1회도 상관없으니 아기 컨디션 확인하시고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음식 알레르기와 생활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수칙이라고 이야기하니 지켜야 될 것들이 많나 긴장하실 텐데요. 단순하고 쉬우니 생활에 금방 적용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따뜻하게 키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음식들도 차가운 상태로 제공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주는 것이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아기에게 차가운 물을 먹여본 적이 없어요. 과일도 상온에 잠시 두었다가 깎아주거나 급할 때는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주기도 해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도 차가운 얼음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먹이는 게 좋고요. 생각해보면 모유나 분유도 계절 상관없이 따뜻하게 제공하지 않았나요? 아이 면역을 생각하신다면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게 몸에는 더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주셔서 그런지 성인이 된 지금도 따뜻한 물을 생활화하고 있거든요. 건강을 생각하면 감사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부분 아토피 증상을 보이는 아기들은 알레르기 검사를 필수로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문제를 일으키는 재료는 배제하고 최대한 피부에 자극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인 거죠. 저희 아기도 이유식할 때 피부가 여러 번 뒤집어졌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 결과가 너무 궁금했어요. 돌이 지나야 정확히 나온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분명 여러 재료에서 반응을 보였는데 검사 결과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재료가
소고기 하나뿐이었던 거죠. 하물며 소고기는 먹어도 피부가 뒤집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점이 아토피는 알레르기 검사와 상관없이 피부를 자극하는 재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만 보고 아이에게 모든 음식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제가 피부를 지켜보고 재료를 가려내는 게 최선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유제품 알레르기가 전혀 없던 저희 아기는 우유, 치즈, 요플레를 먹으면 아토피 부분이 많이 붉어지고 오돌토돌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아토피가 싹 좋아지고 나서는 유제품을 먹여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정리해보자면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고 음식들은 따뜻하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지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재료를 시도할 때는 그동안 먹여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먹이기보다는 하나씩 먹여보고 아이 피부를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빨리빨리 업로드 해야지 다짐을 하지만 업무가 많다 보니 쉽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이 항상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빠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카페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